이슈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4 출시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뱅카드 물량 그리고 FTSE 지수 변경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매도세가 과도하다면서 지금이 삼성전자의 단기 저점이다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IT 부품주들 그동안 상승 흐름이 좋았는데 최근에 눈치 보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실적 개선 OLED TV 출시라는 모멘텀들은 계속 갖고 있는 OLED 관련주들 그리고 갤럭시 S4 관련주들 앞으로 어떤 전략을 좀 세우는 것이 좋을지 IT 부품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김혜실 기자와 김형윤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IT 부품 쪽 분위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갤럭시 S4 공개 이후에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좀 궁금한데요. 김혜실 기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지난 14일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S4를 정식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S4는 눈동자를 이용해 화면을 조작하는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눈으로 스마트폰을 작동시키는 스마트 포즈나 스마트 스크롤링 기능, 그리고 터치 없이 손동작으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에어 제스처, 터치 없이 손가락으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에어뷰 기능 등이 탑재됐습니다. 갤럭시 S4 공개 이후 기대 이상이었다라는 평가와 함께 시장에 알려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와 평가는 다소 엇갈렸는데요. 판매량만큼은 단일 기기 수준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올해 갤럭시 S4 판매 목표를 1억대로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1억대라는 수치는 갤럭시 S1, S2, S3의 판매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많은 규모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4를 앞세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등 타 업체들과의 격차를 벌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4는 오는 2분기에 2천만 대, 3분기 중에 3천만 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9개월 정도면 1억 대 이상이 판매될 거라는 계산입니다. 갤럭시 S4는 올해 2분기 중에 미국 6개 사업자를 포함한 전 세계 155개국 327개 사업자를 통해서 출시되고요. 한국에서는 다음 달 말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일단은 눈동자를 활용한 동작 인식, 이것이 가장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 같고요. 그래도 판매는 1억 대 이상의 압도적인 판매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시장의 평가 기대 이상이었다, 기대 이하였다 약간 엇갈리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주가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고 있고 IT 부품주들도 그 영향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갤럭시 S4 공개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가 지난번에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 출시했을 때처럼 우리도 이제 재료 소진으로 크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이 지난주에도 한번 이제 그 공개된 그 시점에 아마 이슈 나우에서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항상 증시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한대요.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하는데 지나고 보면 좀 비슷한 어떤 형태들을 많이 그려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요번에도 지금 모멘텀이 좀 소멸되면서 다소간의 주가가 좀 출렁거리는 그런 형태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애플에서 그랬듯이 지금 요번에도 삼성 갤럭시 S4도 공개를 하면서 보면 이제 혁신이 좀 부족하다.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크게 혁신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아이 스크롤링 이런 기능 어쩌고저쩌고 또 LG전자가 원래 했던 거다 4년 전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것저것 띄다 붙여가지고 하는데 아주 센세이션한 그런 혁신은 좀 부족하다.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아이폰 5도 애플의 형태, 과거에 애플이 이제 그 고점 찍고 이제 쭉 흘러내렸던 그런 과정을 좀 거치지 않겠나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하고 애플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애플은 자체적인 생산 라인이 아예 없다라는 것이고 삼성전자는 모든 것이 수직 계열화가 거의 다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차이가 있어서 지금
1위로 올라섰는데 이 1위 자체가 스마트폰 판매량 1위 자체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상당히 이제 좀 진통 과정을 좀 겪어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부품 업체들 보면 삼성전자 갤럭시 S4가 S3에 비해서 훨씬 많이 팔릴 것이다 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더 많이 팔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쟁 격화 이 부분은 또 하는 남은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부품 업체들의 단가이나 압력이 좀 상존할 텐데 특히 이제 보면 좀 상대적으로 좀 경쟁력이 좀 취약한 쪽, 요번에도 보면 신양 같은 회사들 실적 발표하면서 좀 단가이나 압력을 벌써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차별화는 좀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판매량 검증 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제 공개 이후에 보면 이제 초도 물량이 좀 이제 빠른 속도로 좀 팔려 나가느냐 안 하냐.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주가가 움직일 거니까 당분간은 제한적인 어떤 움직임이 좀 진행될 것 같고요. 과거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갤럭시 S3 공개 전후에서도 주가 흐름이 이제 좀 조정을 받았고 밋밋했단 말이죠. 그리고 판매량 검증이 시작되면서 주가 회복이 됐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때에 비해서는 삼성전자가 쉽게 얘기해서 완전히 1위로 올라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좀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좀 상대 강세를 좀 보여준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 가지고 좀 등락 과정에 좀 박스권의 형태를 좀 그려 나가지 않겠나 막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애플과는 다를 것이다.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특히 수직 계열하기 때문에 제품 단가 인하 압력을 또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또 IT 부품주를 오늘 보자는 거잖아요. 예. 반대로 생각하면 또 IT 부품주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IT 부품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고민을 좀 해 나가야 됩니다. 고민을.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경쟁력이 좀 있는 회사, 단가 인하 압력을 좀 시장 같은 경우는 휴대폰 케이스 이런 것은 네. 단가 인하 뭐 경쟁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거 말고 이제 경쟁력이 있는 쪽이 좀 있습니다. 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이요. 예. 네, 그런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잠시 후에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4의 주요 기능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살펴봐야 관련주까지 점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해설위원님 어떤가요? 네, 지금 뭐 증권사들 별로 잘 아주 나온 것 같은데요. 좀 특별했던 기능들을 좀 보겠습니다. 예전에 없던 건데요. 이제 스마트 포즈는 동영상을 보다가 이제 시선을 딴 곳으로 옮기면 동영상이 멈추고 다시 이제 화면을 보면 뭐 재생되는 기능이죠. 좀 편리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크롤은 디스플레이가 사용자 시선을 우리 눈을 이제 인식을 해서 손으로 터치하지 않고도 화면을 이 눈동자로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 것이고요. 또 이제 에어뷰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이제 화면 위로 올리면 이제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는 기능 정도입니다. 그리고 S헬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사용자의 건강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인지해서 칼로리라든지 운동 관련 내용 등을 추천하는 어떤 기능 등이다. 이렇게 좀 이게 좀 눈에 띄었고요. 관련주로 보면 먼저 이제 아이 스크롤링은 저번 주에도 저희가 이제 했었는데요. 지난번에도요. 뭐 필링크, 슈프리마, QSI, 뭐 DMS 정도인데 이 QSI 같은 경우는 그 삼성이 글로벌 그 강소 기업으로 선정하기로 했던 그런 회사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하나씩 점검을 해보면 필링크는 일단 작년 5월 달에 손을 이용하지 않고도 눈동자랑 눈의 모양 변화에 따라서 이 화면에 출력된 영상 정보를 이동시키거나 확대, 축소시킬 수 있는 이 단말기 및 그 구동 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한 적이 있었었고요. DMS는 이제 아이 트래킹 기술 등을 보유한 앤디스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데 앤디스는 이제 안경 착용하지 않고도 3D 영상 볼 수 있는 무안경식 배리어 LCD 기술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눈의 움직임에 따라서 영상이 이제 움직이게 해서 어느 각도에서도 3D 영상을 경험할 수 있는 아이 트래킹 기술도 지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프리마는 S3에 아이 트래킹 기술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었고요. 이 S헬스 관련주로는 이제 인포피아가 꼽히고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선 충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RF텍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이제 들어간 것은 자기유도 방식으로 예상과 같았었고요. 이 부분은 다만 이제 수신부 같은 경우에 예상과 달리 옵션으로 제공되면서 조금 RF텍은 실망 매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가 그래서
따라서 별도로 구매를 하거나 통신사의 마케팅 정책에 따라서 이제 기본 탑재 여부는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는데 RF택이 이러한 옵션 장착 얘기 나오면서 좀 낙폭이 실망 매물로 이어지면서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요 기능과 더불어서 관련주들까지 약간 짚어주셨는데 그중에 가장 센세이션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는 뭐 스마트 스크롤링 기술 같은 네네, 경우에는 S3에 이제 인식된 것이 슈프리마일 기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S4도 그럼 슈프리마일 가능성이 큰 건가요? 지금 사실은 그쪽 부품 업체들이 내가 했소라고 말은 대놓고 못하죠. 대놓고 네.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증권가에서 추산하기로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예전에 이제 시리즈별로는 계속 같은 업체에 납품을 받을 것 같아서요. 그냥 추정하기로도 개인적으로 아마 들어갔을 것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장갑 터치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헬스케어 기술이 이제 탑재된다라는 네네, 이야기가 예. 뉴스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네, 관련주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전에 많이 나왔던 종목들 말고요. 전문가님 좀 신기술과 관련돼서 새롭게 주목받거나 새롭게 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쪽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어떤 쪽이 있나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가 보면은 대부분 또 한 차례 시세가 나와가지고 이제 조정에 들어가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그 대신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지금 갤럭시 S4 주요 관련주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뭐 종목들은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이제 추정 업체들도 많고 밝히지는 않지만 한데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것이 CMEF의 이노칩 아모텍, 그 다음에 소필터의 와이솔 같은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은 공개 이후에 주가가 좀 변동성을 크게 갖거나 아니면 조정을 좀 받는 아니면 그 전부터 이미 조정에 들어간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 네.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갤럭시 S4하고도 연관이 돼 있지만 이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아모텍이라든지 이노칩, 와이솔 이쪽에가 지금 추세적으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징이 이제 갤럭시 S4 말고도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에도 납품하는 종목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갤럭시 S4하고 연동된 그러한 종목들보다는 지금 이르면은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중국 스마트폰이 2분기에 이제 특히 4월 달부터 이제 출시 예정으로 돼 있고요. 네. 특히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에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주에 좀 관심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이제는 좀 매출처가 다변화된 곳들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또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한 설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CMEF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쪽이 이노칩과 아모텍인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노이즈나 뭐 정전기를 방지하는 기술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런 쪽입니다. 그런 쪽하고 이제 필터 걸러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이제 요런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소 필터라는 게 이제 그 필터를 갖다가 좀 자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필터를 세분화하고 막 그런 쪽이니까 지금 이제 원래 이노칩이나 아모텍 그쪽에는 원래 뭐 관련주라는 건 많이 알고 할 텐데 이제 시세들이 이제 대개 보면 막 분출하는 것만 눈이 확 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다른 쪽에서도 좀 올라오는 종목이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좀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눈에 띄고 있는 종목별로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갤럭시 S4 관련주들 먼저 봤는데요. 최근에 또 OLED TV 관련해서 신기술 이야기 나오면서 관련주들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혜슬 기자, 삼성전자가 OLED TV, LG보다는 한 발 늦었지만 국제 품질 인증은 먼저 받았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TV 출시 경쟁을 두고선 부품 장비사들도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OLED는 자체적으로 빛을 내기 때문에 보통 스마트폰이나 TV에 탑재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는 삼성의 아몰레드가 이미 탑재됐지만요. TV용 OLED 탑재를 두고 삼성과 LG가 기술력 싸움에 들어간 겁니다. TV 디스플레이로 사용되려면 대형화돼야 되는데 그동안이 관련 기술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 분야의 기술 진전이 나타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OLED TV 출시 경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미 LG전자가 OLED TV 출시를 밝혀 삼성전자는 한 발 늦었지만요. 휘는 OLED TV 출시를 두고 양사가 팽팽한 기술력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어제는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미국 안전규격기관 UL로부터 OLED TV 화질 성능 인증을 받았습니다.
UL은 밝기와 색 외에도 감성화질평가법을 처음 적용했는데요. 감성화질평가법은 색, 깊이와 명암비 등 OLED 제품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으로 2010년부터 국제표준 측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 발 앞선 LG전자가 OLED TV 시장을 선점할지 아니면 정교한 기술력을 내세워 삼성전자가 우위를 점할지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과 LG OLED TV에서의 기술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이 OLED TV 삼성 디스플레이 특히 백색 OLED 라인 구축에 나선다라는 소식 관련주들 많이 올랐다가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데요.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아까 이제 김현실 기자 이야기로 나오는 걸로는 OLED TV 성능 인정, 뭐 이것도 좀 인증, 이것도 좀 호재였던 것 같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로 인해서 삼성이 이 OLED TV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러려면 기판 사이즈 큰 놈으로 이제 증설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기대감이 장부지에 몰렸던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 OLED로 전환할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 몇몇 언론사, 특히 이제 산업신문 쪽에서, 전자신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왔었던 상황인데요. 이래서 재료주인 덕산 하이메탈은 상당히 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어제 보도가 이제 사실이라 한다면, 삼성은 이미 이제 장비 발주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중대형 패널, 특히 이제 OLED 패널 관련해서는 반응 속도가 더 빠르고 화질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RGB 방식을 삼성은 선호한 것으로 알고 개발을 진행해 왔었는데, 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원색 표현, 뭐 이렇게 표현에는 유리한데 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었던 것인데, 결국에 이제 이 양산 수율을 맞추지 못해서 LG 계열의 WRGB 방식, 화이트 RGB 방식으로 가기로 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이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본인들의 생각이 틀렸을 때는 빨리 돌아서는 게 여기서 이 업계에서 나은 전략인 것 같고요. 워낙에 기술 속도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자존심 버리더라도 그냥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리스키한 요인은 이게 이제 프린팅 방식으로 일본 쪽에서도 따라온다고 그래요. OLED 쪽을. 그래서 이게 계속 날로 기술이 진보하고 빨리 변하기 때문에 누가 여기를 선점해서 좀 더 값싸게 빨리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것 같고요. LG는 출시는 했지만 너무 비싸죠. 1,100만 원짜리 TV를 누구나 다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단가가 너무 비싸서 아직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것인지는 의문이겠고요. 장비를 발주하더라도 파일럿 수준의 라인만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생각만큼 OLED 장비 쪽으로 모멘텀이 강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봐서는 LG 디스플레이 증설 규모가 올해 4조 원 넘게 나오고 있고요. 삼성도 한 23조 원 정도는 한다고 하니까 이 IT 장비군은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때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아직까지는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어쨌든 그럼 해설위원은 님께서는 가장 큰 수혜주로 덕산 하이메탈을 좀 보고 계신 건가요? 아니, 수혜주래요? 네. 수혜주, 사실은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제가 개장전에 말씀드렸는데, 종목은 이미 나와 있어요. 누구나 다 펀더멘털도 알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가가 너무 비싸면 좀 쉬었다가 하는 어떤 계단식 패턴의 상승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을 확인하면 또 올라가고, 그전 기대감을 또 올라가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기대감이 좀 더 앞서가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아몰레드 장비주 쪽에서 좀 좋게 보시는 종목 있으세요? 그쪽에서는 역시 삼성에서 이제 LOI 구매 의향서를 전달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삼성 매출이 많은 쪽 장비 회사 중에서 삼성에서 원래 삼성그룹의 분산 회사가 SFA거든요. 그런 쪽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합니다만은 덕산 하이메탈. 그 다음에 이제 비아트론이라는 것은 열 처리하는 회사인데요. 삼성, LG에 동시에 이제 납품하고 있고, 삼성 중심으로 열 처리하는 회사가 테라세미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중심으로 좀 보는데, 펀더멘탈을 좀 감안해서 보면 비아트론이 좀 제일 싸고요. 그 다음에 덕산 하이메탈, SFA 뭐 이런 순서니까, 주로 제가 볼 때는 비아트론, 덕산 하이메탈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휴대폰 관련주들, 특히 갤럭시 S4 관련 IT 부품주나 또 LED TV 관련주들 봤지만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 종목들 너무 다 알려지고 많이 오르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실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실적과 모멘텀, 성장성을 갖춘 좀 미인주를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IT 부품주들 가운데 어떤 종목이 제일 좋을지 끝으로 전략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먼저 정리해 주세요.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종목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보시면 그 답을 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늘 파트론 차트를 갖고 왔는데 모양이 이쁘죠. 물론 단기선은 꺾여 있고 뭐 20일도 이탈해 있고 뭐 지저분하긴 합니다. 단기로 봤을 때. 근데 누가 봐도 이건 되는 시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이미 이제 그 이평선이 200일선이 위쪽으로 펼쳐져 있는 상황이고 적절한 이격 조절 하에서 등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FA 같은 경우도 워낙에 이제 캡티브 마켓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수주 계속해서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쪽에서 어떤 펀드 매니저가 우리는 숨겨진 재료가 아니라 알려진 재료를 네. 가지고 매매해서 돈을 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누가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의 가시성과 주가가 어떻게 잘 오고 가고 하는지를 주가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잘 매매하신다고 그러면 성과가 잘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파트론 뭐 차트는 정말 예쁘죠. 7개월째 랠리 만들고 있고 올해 또 처음으로 매출 1조도 돌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좀 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떤 쪽이 좋아 보이세요? 일단은 눌림목 매수가 맞겠죠. 지금 이제 공개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진입 장벽이 있는 쪽에 기존에 있는 쪽에서는 우리가 진동 모터, 자동 초점 장치의 이제 자화전자, 그다음에 옵트론텍이 기술력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블루필터 쪽에 그쪽에 보고 아까 이제 중국 관련한 회사 중에 이노칩, 아모텍, 와이솔이 있는데요. 일단 와이솔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소필터에. 근데 와이솔 이제 밸류에이션을 따지면 아모텍이 아직까지도 주가는 높아 보입니다만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제일 있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에서 기본적으로 매출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건데요. 그 다음에 이노칩, 그 다음에 와이솔인데, 주가 위치로 봤을 때는 아모텍이 좀 부담스럽다면 이노칩하고 이런 종목을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몰레드 쪽에서는 TV 이제 백색 아몰레드 이렇게 하는데, 엄밀하게 딱 한 종목이 있습니다. 관련주가. 티콘을 만드는 회사에서, 아나페스라는 종목이, 결국은 이제 TV를 작동시키는 거거든요. 그 티콘 만드는 회사가 아몰레드 TV에 이제 직접 관련된 회사가 아나페스라는 종목이니까 저 종목이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7배에서 8배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PR이요? 어제 이제 좀 올라가고 한 8배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보다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아나페스를 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카메라 부품 쪽이 좋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기적인 성장성을 봤을 때는 중국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쪽에도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IT 부품주들 시세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